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새벽에 파이 네트워크 영상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파이 함께 공부해 봅시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요. 참고로 이런 주제의 영상들은 제 채널 재생 목록에 파이 공부해 봅시다 카테고리에 분류를 따로 해놓을 테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중에 이런 얘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블록의 생성 전에 블록을 탈취해서 우회시키면 이후 블록은 모두 거짓 블록이 생성이 되는 게 이론상 가능한 걸까요? 머지않은 미래에 양자컴이 나올 듯 합니다. 이런 댓글을 제가 보았고요.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 관련 댓글은 제 채널에서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양자 컴퓨터 나오면 암호화폐 끝납니다. 얼른 튀세요. 이런 분도 있으시고, 파이 구절 자체는 힘들다 하지만 암호화된 파이 구절을 보낼 때 암호화만 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양자컴으로 블록체인 뚫는 건 일도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이런 댓글을 보면 보안 전문가 친구 말을 들어보니 양자 컴퓨터 발명되면 지구상의 모든 암호화폐는 해킹하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실제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이런 글들이 1년 전부터 계속 달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글에 지금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또 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인지 여러 전문가분들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얘기를 하는 유튜브 링크도 제가 따로 달아드리고 했는데요. 자, 일단 양자 컴퓨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양자 역학의 특징을 활용해서 계산을 빠르게 하는 컴퓨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려서 양자 역학이란 무엇입니까? 양자 역학이란 분자나 원자, 전자, 소립자 등 아주 미시적인 개의 현상을 다루는, 즉 작은 크기를 갖는 개의 현상을 연구하는 물리학의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학문이 아시다시피 절대 아닙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항상 명확하게 계산이 떨어질 수 있는 고전역학 학문 주의로 교육을 배워왔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래 왔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양자역학은 이해하기 너무나 어려운 학문이기도 하고, 또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교육자도 부족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이고요. 참고로 이 양자역학은 아인슈타인도 좋아하지 않았을 정도로 우연과 불확정성, 확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학문을 통해서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조만간 실용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계산 방법이 기존 컴퓨터와 상대도 되지 않게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암호학은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기존 컴퓨팅 방식과 비교해서 어떻게 빨라질까?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아주 쉬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컴퓨터는 이진법을 사용합니다. 0과 2를 사용해서 모든 수치를 표현하고 또 계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로를 하나 통과해 달라고 기존 컴퓨터에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컴퓨터는 이 0과 2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 미로의 출구를 찾을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도 한번 가볼 것이고요. 여러 가지의 경우수를 다 시도를 해볼 텐데, 그런 식으로 이 0과 2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미로의 출구를 찾게 됩니다. 당연히 시간과 컴퓨팅 파워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미로를 찾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에게 명령을 하게 되면요, 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씩 다 대입해 보면서 미로의 출구를 찾지 않습니다. 이미 이 양자 컴퓨터는 이 0과 1을 동시에 다 보유하고 있는 중첩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미로의 모든 부분을 동시적으로 탐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출구를 찾는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 양자 컴퓨터는 이 출구를 나온 데이터에게 어떻게 출구를 찾았는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해답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컴퓨터의 계산 방식과는 애초에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가 이 모든 계산을 다 이런 식으로 잘 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개발한 이 양자 컴퓨터의 수준을 보면요, 약 60여 개의 계산에만 특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이 60여 개의 계산법 중에서 소인수분해 능력이 특히나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예전에 블록체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비대칭 키를 사용해서 지갑 주소와 암호를 생성하는 법을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요, 우리가 지갑을 생성할 때는 이 개인키라고 이제 불리는 이 비밀키와 또 주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공개키, 이 한 쌍을 먼저 부여받는데요. 좀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개인키를 먼저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인키에서 아주 복잡한 함수를 사용해서 이 공개키를 파생시켜서 우리가 얻는 겁니다.
즉 개인키를 받으면 거기서 복잡한 계산 방식을 통해서 공개키를 얻는다. 이렇게 한 쌍을 얻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계산 방식은 공개키를 계산해서 개인키를 알아낼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키가 아무리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두 숫자를 곱해서 공개키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컴퓨터는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복잡하게 생긴 수치의 답을 먼저 보여주고 어떤 수치의 곱셈으로 이 답이 만들어졌는지 알아내어라 라고 하면 이것은 일반 컴퓨터로 아무리 풀려고 해도 천만 년, 수억 년 이상 걸리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 바로 이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공개키에서 개인키로 계산하는 방법을 양자 컴퓨터는 알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자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의 공개키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개인키, 즉 비밀키나 비밀 구절도 역으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우리가 파이 지갑에서 파이 개인키의 일종인 비밀 구절을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비밀 구절 자체가 파이코인 그 자체와 같습니다. 이 비밀 구절을 알게 되면 블록체인에 파이코인 데이터를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갑 주소는 타인에게 알려줘도 상관이 없었는데요. 만약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가 되면은 이 주소만 보더라도 이제 반대로 계산을 해서 이 비밀 구절, 비밀키를 알아낼 수 있고 그 지갑에 있는 코인들을 다 빼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는 좀 현실적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논리를 부추기는 미디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는 아니고 대부분 기사의 얘기들인데요. 정말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까요? 특히나 구글이나 IBM 같은 경우는 현재 양자 컴퓨터를 연구 중이기 때문에 몇 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미디어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암호화폐 관련 종사자나 암호학 교수들은 이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양자 컴퓨터가 풀지 못하는 계산 방식이 훨씬 많이 존재하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양자 내성 암호가 충분히 연구 중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컴퓨터는 소인수분해 계산 방식에 매우 뛰어났고 암호화폐 지갑의 연결고리가 그것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지갑의 해시 암호학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블록체인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분산 노드들이 합의를 하게 되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제가 여기서 잠시 추천해드릴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현재 어렵게 해외 사이트나 영문 자료를 굳이 찾지 않아도 충분히 한국에도 신뢰하고 귀 기울여서 들을 만한 전문인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고려대 김승주 교수님이라고 암호학이나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블록체인 관련 한국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분 또한 수많은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양자 컴퓨터가 블록체인을 해킹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질문을 거의 매번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미디어에 직접 나와서 여기에 관한 명확한 의견을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내어놓으셨고 결론적으로는 양자 컴퓨터가 발전돼서 상용화가 되기 전에 그것에 맞는 양자 내성 암호는 거의 모든 블록체인에 도입이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이게 대기업에서 여러 테스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들을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아마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나 그 이후에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팅 파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영하 273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거나 엄청난 자금과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양자역학 특성상 어떤 관찰이 되었을 때 데이터 값이 수시로 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대로 계산을 해어낸다 하더라도 그 메모리에서 제대로 출력값을 내는데도 큰 에러사항이 많고 아직 이것도 해결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즉 아직 기초 부분도 솔루션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을 뚫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해외 또 메릴랜드 대학의 양자 보안 전문가는 양자 컴퓨터가 암호화폐를 해킹하기까지는 너무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대 광고가 너무 퍼져 있으며 블록체인을 해킹하기까지엔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가까운 미래에 실용화가 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작업 증명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51% 공격에 취약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POW 작업 증명을 통해서 블록의 데이터를 올릴 경우 그 데이터가 참인지 아닌지 이 노드들의 검증을 통해서 올리게 되는데 이 노드의 과반수가 넘으면 참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조작을 해서 전체 노드의 51% 이상을 조작해낼 수 있으면 이 데이터의 조작이 가능한데 이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이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춰서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도 또한 업데이트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파이 같은 경우에는 작업 증명이 아니라 스텔라 자체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쿼럼 슬라이스의 투표로 이 장부가 참인지 거짓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텔라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51% 공격과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을 무너뜨리려면 이 쿼럼 슬라이스의 기초부터 모든 노드에 가짜 노드가 처음부터 존재했어야 되는데 이미 강력하게 구축된 네트워크에는 그런 침투는 힘들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컴퓨팅 파워로 인한 경쟁이 아닌 신뢰 그래프로 만들어내는 결과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텔라의 토론장을 한번 보면요. 이 양자 컴퓨터의 등장으로 이 스텔라 네트워크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스텔라를 창립한 제드 맥켈럽이 답변을 합니다. 양자 계산 측면에서 이 스텔라는 해시와 디지털 서명에만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서명과 해시가 안전한 경우 이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스텔라에서 사용하는 해시는 이미 양자 내성 암호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스텔라의 합의 알고리즘을 물려받은 이 파이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양자 컴퓨터의 등장으로 파이 네트워크는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미리 앞선 걱정이거나 앞으로 몇 번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더 보안이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만약 블록체인이 양자 컴퓨터에 쉽게 무너질 거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저는 오히려 그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블록체인보다 더 취약한 수많은 다른 네트워크가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의 암호학도 아까 보여드린 비대칭의 RSA 암호학을 보통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양자 컴퓨터가 풀기 좋아하는 함수 중 하나입니다. 블록체인이 무너질 정도면 오히려 다른 네트워크는 더 쉽게 해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의 비밀번호, 우리의 개인정보 등등 우리 사회의 모든 암호학은 버틸 방법이 없을 겁니다.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오히려 양자 컴퓨터를 노드로 사용하는 블록체인이 유일한 솔루션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